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3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를 몽땅 이끌고 양산의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으로 찾아갔죠. 일종의 SOS를 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동 정선을 형성하자, 단일 대우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러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신년 인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초청장까지 보냈지만은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양산으로 달려갔는데, 자, 성과가 있었느냐? 자, 그 부분을 따져보면은 일단은 구애를 하러 갔지만 퇴짜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자, 그런 상황이 오늘 좀 그런 분위기가 오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SOS를 치는 것, 이것을 가장 핵심 본인의 그 요구 사항으로 어제 그것을 들고 양산으로 갔지만은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거리 연설 같은 이 다른 일정을 전부 일절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와 같이 양산으로 달려갔는데, 그것은 이번 부산 경남 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민주당 이재명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와 같이 이 양산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일종의 타진을 했습니다. 같이 단일 대우를 좀 형성해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타진을 했지만 일단 상당히 좀 냉랭한 결과적으로 그런 반응을 얻은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그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회동을 한 뒤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저 또한 같은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께서 함께 잡아주신 손, 따뜻하게 안아주신 마음을 깊이 간직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이 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는 이 말이 곧 이 검찰 수사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를 시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본인을 수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말을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애써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죠. 자,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원론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수렁에 같이 빠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가령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6개, 많이는 10개까지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소환 통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다른 부분들은 이미 또 재판에 넘어간 것도 있고, 이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오른 것도 있어서, 특히 지금 핵심 척건 두 사람이 구속된, 김용, 정진상이 구속된 정치 작업, 이 문제는 바로 특미까지 와 있죠. 그러니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지금 다급한 입장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에 그 월북몰이 사건에 대해서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선에서 기소가 끝나고 전직 대통령인 본인에게는 오지 않고 멈췄다,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혐의점들도 많이 있는데, 본인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통치권 차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것은 거의 다 그런 문제와 상관없는 비리 문제입니다. 본인의 선거에 출마할 돈을 대장동 저수지에서 만들어놓고 당겼다든가 막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같이 2인 삼각 경기를 벌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마 찾아가도 퇴짜를 놓을 것이다, 그런 분석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두 사람 만남 이후에 뚜렷한 변화가 없고, 특히 친문 진영에서 또 손절론, 반명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손절론이 오히려 확산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년 인사를 전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일단 덕담을 건네면서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을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또
기자가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배석을 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검찰 수사 관련 대안은 없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딱 집어 말한 건 아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 말이 결국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니 이재명이 SNS에 글을 올려서 무엇보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저 또한 같은 의견을 들었다. 이 말은 그 민주주의 말이 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방어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해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것을 보면은 그것은 그 이재명 대표의 러브콜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친문 진영에서 반응이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손절론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가령 박영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벤처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그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은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문재인을 만나고 왔는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분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 이것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것도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또는 지방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에게 이재명이 사과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문재인을 만나고 왔지만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지낸 박영선 장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이상민 의원은 좀 더 강하게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후에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 오선의 중진 의원이죠.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그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이재명 이후 플랜 B, C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지금 최근 여론조사 그러니까 신년에 쏟아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문재인 그러니까 반명 주변에서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작년 중순에 국민의힘의 역전당에서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그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냈죠. 어젠다를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뺏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은 집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어젠다를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어젠다를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뺏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대선거구제 같은 이런 핵심 이슈를.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재인 정권 시절의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이 민주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 최종 득표율과 지금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재명의 양산행은 성과 없이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고 이제 검찰 소환이 임박해지면서 검찰의 소환 또 불응을 하면 뭐 체포동의안이 국회 상정이 될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 손절론, 이재명 손절론이 더욱 확산됩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재명에 대한 탈당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재명 탈당 주장에 대해서 임계점이 되려면은 100도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아직 7, 80도지만 앞으로 그것이 더 사퇴 목소리, 이재명 탈당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사퇴는 물론이고 이재명에 대한 그 탈당 요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저항의 마지노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방어막을 구축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 작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냉랭한 반응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